저와 관련한 사건으로 시민들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드리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으로 고개 숙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기자회견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박범계 의원 측근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본 사건을 은폐 왜곡하는 시도로 저는 또 다른 고통을 받았습니다. 반성과 사과보다는 힘과 조직으로 저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가 외부에 알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게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 공천을 받으려면 모두 마땅히 참아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금품 요구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건 자체보다는 이전에 밝히지 못한 사건의 이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 초선에 도전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박범계 의원님과 주변인들은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되어 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으면서 침묵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운 좋게 공천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같이 묵살했고 최근까지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방차석 의원님은 저처럼 이의 제기 한번 해보시지도 못하고 이들의 강요와 핍박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성희롱이나 갑질은 저희 개인적인 문제이니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당 대전시당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싶었지만 당장 며칠 전만 해도 박 의원 측근 당직자가 설명을 해준다면서 전화를 걸어와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녹음을 한 뒤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제가 경험한 1년의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오히려 저를 징계해볼까 하는 박 의원 측근 인사들이 우리 시당에 있는 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무용한 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품 요구는 다릅니다. 금품 요구는 선거의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이고 이러한 점은 정치인이나 정치에 도전하는 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와 방차석 의원님에게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박범계 의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을 가까이 모시는 주변인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해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의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주변인들은 도대체 인간적 자존심마저 버린 것인지 들은 말을 들었다고도 자신들이 한 말을 했다고도 말하지 못하였고 저는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 의문이 있었는데 박범계 의원님과 6월 24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야 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지방의원들의 페이스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적을 해주실 정도로 자신의 조직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4월 11일에 저에게 변재영이 1억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던 박범계 의원님께서 전문학이나 변재영에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에 방차석 의원님은 그들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넘겼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카톡방과 채널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보좌진들과 전문학 전 시의원은 4월 11일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일에 대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묵살이 되었길래 다음 날까지도 변재영은 버젓이 방차석 의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저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고 사무실을 빼라고 협박을 한 것인지 이들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각자 인간적 자존심을 걸고 사실 왜곡이나 논점을 흐리는 적당한 물타기 시도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방차석 의원님께서는 고아처럼 힘들게 자라온 시절을 떠올리시며 수십 년간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찾아가 용기를 주시고 잔소리도 해오셨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그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되었다고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평생 봉사에 헌신하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님과 주변 분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전히 조용히 넘어가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일장사를 구의원 만들어 보려고 애썼을 뿐이고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숫자 후보자였던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그 도와주는 방법이 저희들의 고통에 대해 함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까? 조직을 위해서라면, 높은 분을 위해서라면 저희 초선들의 고통과 피해 따위는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평생 봉사를 하다가 이제는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해보겠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명함을 돌리며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해온 방차석 의원님과 비록 권유를 받고 입문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대전시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도전하게 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끝내 돈 요구를 거절한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말로만 지방분권,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고위직들의 갑질 행태를 규탄하고 중앙과의 협력과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거 슬로건은 맡기면 해내는 우리 동네 변호사였습니다. 바로 박범계 의원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지방의원의 자리의 근간이 어디인지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대전시를 위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독립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부터 불법과 손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불법은 단순한 선거 브로커가 아닌 권력이었고 조직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짓과 위선, 오만과 독단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 본의 아니게 민주당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 민주당이 썩은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 큰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서로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는데 권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시작인 선거에서 불법적인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저희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험을 자세히 밝힘으로써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는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그럴수록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지방 의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감시를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조언과 지적, 무서운 질타를 먹고 살아야 정치인들이 권력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박범계 성희롱하고 의원이 갑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성희롱이 있었고 어떤 갑질이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있었는지 어떤 성희롱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네, 그런 부분이 성희롱에 많이 봤어요.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인사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해야 있고요.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페이스북에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세컨드라는 발언이나 신데렐라 기자가 만들었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소연은 복덩이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음,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질에 대해서는 뭐 전화통화로 힘들게 하신 부분이나 평소에도 저에게 개념이 없다라는 발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갑질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성희롱은요? 성희롱은
그 발언들의 대부분은 박 의원님과 측근들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과 측근들이 그러니까 김소연 의원에 대해서 성희롱을 언제 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네.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인데 세컨드 발언은 3월 23일 분산동 허니빈스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그 금품 요구 의혹을 묵인 방조가 아니라 그러면 좀 주도했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컨드 발언은 그 최재준 의원을 지목하신 건가요? 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조승래 의원이랑 허태전 대전시장한테도 네. 그 정문화 의원을 그 요직에 채용하지 말라고 네. 알렸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드려요. 혹시 그 과정에서 정문화 의원의 금품 요구 사실도 그들에게 알렸나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박범계 의원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지난 이제 페이스북 글에는 네, 정치적 역량이 크고 뭐 인품이 훌륭하시고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네, 그런 여러분의 그 정치인들과 함께 거론을 그런 했었습니다. 표현은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네. 챙경을 하셨고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저희가 볼 땐 좀 비호하듯이 제가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러셨는데 네, 그 이유는 강차석 의원 때문에 하셨다 이런 뭐 말씀 들었지만 네. 그렇게 급변할 정도로 이렇게 이 여기에 사실 기자회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찰 수사 진행되는 사이에 박범계 의원 측근 인사들이 저는 본인들의 어떤 뭐 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왜곡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또는 진술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것은 또 다른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예를 들면 그 전재영이나 전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저조차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앙당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희롱과 갑질에 대해서 네. 박범계 의원이 둘 다 연루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 그러면 박 의원을 직접 고소할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성희롱 발언은 보통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 번 고민을 했고 대전시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까 가족들과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당 구조 자체가 제가 문제제기를 해봤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신규 당원이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해결을 할지 계속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그 세컨드 발언 관련해서 아까 이제 네. 답변을 안 하셨는데 네. 최재순 의원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 당시 분위기가 네. 그런 어떤 여성 인권적 차원에서 여쭤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비하하듯이 그 발언의 의도는 박 의원이 김소연을 자꾸 비호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박 의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김소연을 혼자서 오롯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줘라. 박 의원은 자꾸 언론에서 김소연 때문에 욕을 먹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김소연에 대해서 자꾸 비호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자리였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세컨드 발언입니까? 최 의원이 김태현 의원한테 상대로 그래요.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박 의원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최 의원이 박범계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얘기가 다 나오니 같이가 아니라 셋이 있는 자리. 셋이 있는 자리에서 네.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니까 박 의원께서는 김태현 후보를 자꾸 비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권리금이라는 발언을 이제 함께 4월하고 6월 두 차례. 네, 맞습니다. 네, 4월에는 박수진 비서가 이제 그걸 네 들었고, 들었고, 네. 6월에는 같이 그러니까 그
김 의원님 말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들은 네. 사람이 누가 누구예요? 보좌진 전체하고요. 그 서다운 후보하고 김신웅 후보, 당시 후보, 그리고 전직 보좌관 했던 오정영 변호사하고, 그리고 현재는 보좌진을 그만둔 박승철 기자님이 그 자리에서 들었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박승철 기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영국에 계시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권리금이라는 워딩 자체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전문학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실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서 뭐 기자님들께서 물어보신다면 보좌진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게 금품 네. 그 사건이고 이게 발단이 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곧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네.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검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김 의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그 명확한 그걸 못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고 저는 앞으로 정치에 도전하게 될 초반들이 이렇게 올가미처럼 사람을 엮어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어야지만 자기들 말을 듣게 생겼으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이런 올가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서서 발언을 함으로써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도 좀 경각심을 느꼈으면 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특별 장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최계순 의원님께서 사실 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와 우승호 의원을 붙잡고 이제 돈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냈느냐, 뭐가 어떤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우승호는 돈 많이 안 내니까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저로서는 최 의원님께서도 돈 요구를 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3,500만 원, 7,000만 원 이 표를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또 선거 끝나고 최 의원님께서 자기는 박 의원님하고 잘 협상을 해서 평생 동안 여성계 헌신하시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500만 원으로 깎아줬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썼을 뿐이고 특별장비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는 혹시 판단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최종 판단 권한이 있고 공천 대가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기를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 공천에 대해서 공천을 전제로 한 금액 협상이 있었거나 또는 뭐 돈을 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면 공천 대가성으로 판단될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천을 전제로 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5월 22일 날 그 당일날이 공천장 수여식이었고 하필이면 그날 최 의원에게 돈 준비해야 되겠어 하고 웃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구나 또는 뭐 공천장 줄 테니까 이제 돈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단순히 뒤에 냈다고 해서 이게 대가성이 있다 없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최기순 의원은 네. 김조현 의원한테 네. 그 최기순 의원 남편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네. 3일 안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네. 요구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으시다. 사과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 유성 보건소장 임명에도 네. 근거가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치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기사를 보고 이게 어디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성희롱과 갑질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법률이니까 네, 그 인격적인 모독 네, 아니면 네. 개인적인 자유 네. 이런 거에 위반되는 걸 느끼셨다고 지금 정신적 생각하시는 고통이 상당했고 저는 세컨드 발언을 듣고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고요. 그에 대한 박범계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저는 당연히 혼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김소연 애기 엄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할 줄 알았는데, 저랑 알게 된 계기부터, 저를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사람을 거론까지 하시면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저를 소개라기보다 저와 박범계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된 어떤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거론을 해가면서, 그때 누가 뭐라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만났고 악수도 했고, 뭐 또 어떤 자리에서 사진 찍자니까 싫다고 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냥 갔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밝히듯이 보고하듯이 보고를 했고,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자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박 의원께서 최 의원에게 저를 부탁한 것은 시민사회에 김소연을 소개를 좀 해줘라, 이런 취지였는데, 저는 소개받은 사람이 배영옥 여성특보님 한 분밖에 없었고, 아무튼 이런 수모를 한 몇 주 동안 저는 제 라이프 스토리를 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고, 모든 거 다 해드렸는데, 결국 제가 마지막에 들은 일은 세컨드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최 의원께서 5월 27일 날 돈 보내신 1,500만 원 거를 이제 네. 캡처를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네. 시당에는 5월 23일, 24일 이렇게 날짜가 좀 다르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 의원한테 이게 왜 날짜가 다른지를 한번 물어봤더니 네. 본인은 이제 비례대표라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지금 최 의원은 공식 사과나 뭐 당에다 어떤 조치라도 계속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네, 저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보낸 시기가 다른 거는 돈 보낸 시기가 다르게 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생겼다고 왜냐면 보시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전화를 저한테 당직자가 했는데, 그거 듣고 사실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네, 뭐 약간 지원했거나 1,500만 원을 끼워 맞춰서 대답을 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예전 구비례 대표님들 중에 특별당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특별당비를 내신 분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대전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당직자가 저에게 설명한 부분이 너무 이상하고 어설퍼서 좀 둘 사이의 말이 분명 맞지 않겠구나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계순 의원이 특별당비가 잘못된 네. 점이라는 걸 인지하신 게 언제쯤입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그 협의를 했거나 혹시 대가성이 있었거나 또는 금액을 깎아주는 게 시당위원장의 권한인지 이런 거 정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신 게 언제쯤? 문제점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부분 시점이 그런 시점에 대해서 잠시만요. 궁금해하시는데, 질문 드릴게요. 네, 서다운 의원이 네, 최계순 의원하고 손도순 의원 이름을 감명하면서 네, 김소연 의원을 공격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특별당비 얘기를 했는데 시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김소연 의원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공격하면은 나쁜 걸 꺼내가지고 옛날 거를 꺼내서 공격하는 그게 대풀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기자회견 자료에 밝혔다시피 저는 사건을 확대할 마음도 없었고, 모든 여러 가지 사실 중에 법률가로서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만 밝히고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서다운 의원의 보도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사건 은폐나 왜곡의 시도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그날 있었던 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샵, 여성 워크샵에 있었던 일 정도는 최소한 밝혀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선거 당시에 왜 못 밝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당의 당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선거 전체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주민께서 저를
당에서 저를 추천을 해주셨고 공천을 해주셨으면 저는 그에 합당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를 끝까지 치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방해를 하든 어떤 핍박을 받든 원팀으로 정말 열심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지 뭐가 궁금하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 네. 사무처 당직자 막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당직자가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인지하고 막말이 어떤 막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체계승렬 특별장비 납부 시점이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의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주하게 됐는지 세 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당직자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천만 원, 3,500만 원을 제 눈으로 똑똑히 받고 그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라고 최계순 의원이 저한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직자가 저한테 10일에는 1,500만 원이고 대전에 9일에는 1,000만 원을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지어낸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 돈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뭐 돈을 낸 시점이나 다른 구비래들이 낸 돈이나 또는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적조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누군지 여쭤봐도 네, 노준호 실장입니다. 막말은 어떤 식으로? 막말은 그 전화를 저한테 한 의도 자체가 저는 불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쓴 페이스북 글에다가 새로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 당직자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고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해줬으니 그에 대해서 해명글을 써라라는 뭐 요구가 있었고 제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가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말을 했거나 어떤 뭐 동전 대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냥 쓴 건데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힘들 때부터 이미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로 진출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정리를 해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올린 것인데 내가 왜 여기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공천 대가가 있고 우리 당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럴 필요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장님께서 댓글로 설명을 하시라 그러면 제가 알겠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뭐 이게 뭐 뉘앙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일을 거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이제 종료를 하는데 종료를 안 해놓고 아마도 스피커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지 종료를 안 한 상태에서 너만 녹음해? 나도 녹음해?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네 밖에 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뭐 웅성거리는 게 들렸고 이 부분은 당직자가 의원한테 할 일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시당에 이의 제기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핍박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당비를 요구받은 최계순 의원께서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나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이 요구받은 특별당비가 네. 대가성을 담보한 것이다라고 네. 의원님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 이 특별당비가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라고 그 불만을 네. 의원님께 혹시 토로를 하신 적이 있는지 네, 그 대가성에 대해서 토론한 적은 없고 제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나는 평생 돈을 벌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하다. 난 평생 남편 신세를 지고 산 사람인데 너무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서 저랑 우승 의원한테 이제
금액 얼마 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었고 그에 대한 불만은 저는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한 했다고. 불만이 최 의원께서 그런 불만이 있었다면 그 네. 불만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네. 뭐 언론이 됐든 네. 그야말로 SNS로 됐든 공개적으로 그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다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을 본인 당사자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네. 이제 그 말을 들으신 의원님께서 그것에 네.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글쎄 조금 이상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최 의원께서 네.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불만이 있으셨으면 최 의원 당신이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좀 방법이 부분에 있지 대해서 않았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선거를 치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 의원님이 돈을 그들에게 건넨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고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최 의원께서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겠구나. 이것 또한 제가 뭐 여러 사람의 강조와 묵인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금품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듯이 최 의원이 저한테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면 꽤 많이 압박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정도의 의문이 있었고 이 부분 또한 지금 제가 금품 요구 사건에 문제 제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그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의원님 오늘 네. 검찰이 네. 4명 기소할 거로 예정돼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한 분이 있어요. 배모 씨. 네. 그분은 그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이런 어떤 폭로 과정에서 그런 금품 요구나 이런 거에 관여되신 분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그 전문학 전 시의원께서 지인을 데려와서 선거사무원으로 사무실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권재영 씨한테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일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학 전 의원이 선거 캠프의 사무원으로 고용을 하신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네, 그분이 변모 씨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네, 마지막은 아니고 다른 분도 질문하실 모르니까. 네. 어쨌든 간에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조합들은 결국에는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한 부분으로 읽혀지는데 네. 박범계 의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제가 정도 뭐 요구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요구하고 없나? 싶은 것도 없고 그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차석 의원이 네. 권재영한테 네. 사무실 집기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고 네. 나중에 네. 김소연 의원도 강차석 의원한테 35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고 네. 회계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 처리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방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시점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고 변재영이 700만 원을 집기료로 다 사갔다고, 그러니까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변재영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방 의원님한테 뒤집어 씌웠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고도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에 카톡방을 좀 우리 선거 캠프 카톡방을 쭉 살펴봤는데 저희 선거본부장님이 새로 그때 오셨는데 그분한테 변재영이 그 당시에 나가면서 모든 집기류는 방 후보님한테 인수시켰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갔더라고요. 그게 우리 카톡방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얼핏 인식을 했는데 그냥 흘려들었고 선거 끝나고 방 의원님이 저한테 뭐 금액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은 후에 의원님께서 힘들다고 이렇게 좀 와이프도 선거 비용 너무 많이 썼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너무 사실 방 의원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저희 가족은 몇 명 안 되는데 맨날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컴퓨터 2개 갖고 가면서 좀 반 정도 부담해달라고 해서 부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게 지역 네. 강차석 의원도 지역 유권자인데 네. 이유 없이 350만 원이 건네준 게 네. 법에 위반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8월 달에 건네줬기 때문에 모든 선거가 끝나고 뭐 선거 보전까지 다 받은 후에 건네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네. 상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컴퓨터 2대에 또는 집기류의 값으로 드린 것이지 이유 없이 준 게 아닙니다. 네. 이번에 그 부분 회계 처리했다고 10일 날
회계 통장으로 했고 선관위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강차석이 오늘 기소되는데 그 아까 이제 뒤집어 씌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셔서 네네네. 그럼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 의원님께서 제가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기는 좀 어렵고, 네, 뭐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네. 이 약간 공방전이 있었어요. 박범계 의원이나 네. 또는 측근 뭐 보좌관이나 네, 서다운 네. 의원 통해서 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공방전 내용을 보면 네. 김 의원님이 4차례 만난 중에서 첫 번째 만난 날은 돈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셨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3차례는 이제 네. 그 첫 번째 만난 날 너무 윽박지로 면박을 줘서 네. 돌려서 얘기했다고 하셨죠. 돈 네, 얘기 맞습니다. 못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그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네. 서다운 의원도 그렇고 네. 지금 반박자로 나오는 게 2가지예요. 네. 그 보좌관은 첫 번째 만난 날 박 의원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 자기랑 만났고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보좌관이요? 박범계 의원 보좌관. 그- 문자 메시지 왔는데 그날 분명히 그 만나신 거잖아요. 사람이 말씀하신 날짜는 네. 첫 번째 만난 날이 아니고 그 뒤에 네, 그 뒤에 변재영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협의를 다툰 날. 다툰 다음 날 내려오셔서 진상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러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네. 23일인가 4일 날 이제 네. 그 박범계 의원이 나는 돈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한 얘기는 그날은 돈 얘기 안 하신 건 맞죠? 근데 돌려서 얘기하신 돈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박 의원님한테 전문학 의원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공천이라는 뭐 얘기를 했다는데 공짜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저한테 자네 뒷사거리를 다 했다고 누구 형님 보내서 변재영 다 정리시키고 이러느라 자기 너무 힘들었고 이런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몰랐거나 우리 사무실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또 보좌관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본인들의 자존심을 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다가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금 저는 제가 요구하는 뭐 법적 처벌을 원하거나 사과를 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고 사과하시려면 사과하거나 해명하실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한 번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유야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그 의원님이 폭로가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이나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이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네.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정리가 돼야지 이 사안이 이 논란이 종결될 것이냐. 본인이 저는 생각하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거짓말을 하는 걸 저는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물타기 시도하고 말꼬리 잡고 이상하게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냥 본인들 양심과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종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네,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과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시도들이 있으면 계속 반박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인가요? 네, 제가 반박을 하면 기사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네. 불법선거 관행에 근절되는 목적에 최근에 그 하나를 갖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화제가 네. 커지는데 네. 혹시 같은 시의원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고 네. 같이 이렇게 협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죠? 다들 지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들이 있으시고 또 드러내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폭로글에 네. 관련자들 변재영, 전문학, 최예순 등이 네. 시장 캠프를 들락날락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최계순 의원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캠프하고도 뭔가 이런 불법 행위를 다 알고 있었고 묵인했고 이런 그것에 뉘앙스를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전 진짜 들은 얘기를 쓴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저한테 이 사람 본 것 같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나한테도 돈을 좀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전문학이 뭐 그러면서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제가 왜 물어보냐 여쭤봤거든요. 시장 캠프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걸로 그런 거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허 시장님 만났을 때 변재영 사진 보여주면 이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학 불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셨던 거는 전문학 씨가 이제 다른 높은 자리에 갈 거다 이런 소문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좀 간곡하게 권유를 하셔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고 했는데 전문학 의원이 저희를 좀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를 원해서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후임자한테 잘 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래야지 마땅한데 저희를 너무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돈 요구를 거절해서 그런 건지 뭐 왜 그런 건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불출마를 만약에 자의가 아니라 지시로 불출마하게 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지역구를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구 관리하고 또 의정활동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니라 어떤 지시나 어떤 저한테 권유하듯이 좀 간곡하게 권해서 불출마를 하고 저한테 양보를 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전문학 의원이 저희한테 한 행동들을 전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박범계 의원님한테 여쭤본 것인데 말 꺼내자마자 전문학에 대해서 묻나고 소리를 너무 심하게 지르셔서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TBS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네. 나왔었는데 네. 서구 6선거구가 굉장히 독특하다. 네. 이게 전임자 전문학 쪽 한 번 기회 줬고 그 전에 김명경 씨도 한 번 초선을 하고는 대덕구로 네. 그런 하이로 네. 뭐 이렇게 가고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서구 6선거구 자기 휘하에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장난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제- 뭐 실험용으로 네, 서구 제 6선거구를 앞에 그냥 있는 그 제가 입문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전문학 의원이 힘들게 했다라는 말은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제가 모르는 얘기인가 안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변재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전문학이 힘들겠다는 말씀은 제가 직접 드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니요 뭘 어떻게 힘들게 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인사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인사하라고 하면 성당에 계신 분들이 문학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뽑으래. 뭐 왜 나타나지도 않아. 이러고 방차석 형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게 전문학 힘들게 한 건가요 그게? 그런 얘기를 이제 동네 분들한테 들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얘기라 제가 안 했던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은 네. 뭐냐면 네.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전문학이 시킨 거냐고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시킨 게 아니라 전문학이 그렇게 힘들게 말을 했다라고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녔다는 거죠. 예를 동네 들면 분들이? 네, 그러니까 동네 이제 현직이니까 뭐 김소연 어때? 방차석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방차석 그 형님 저 모르는 형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하고 그런 식의 말을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어디 행정관 가는데 뭐 대타로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게 힘들게 한 힘들게 네. 했다는 게.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4차례 금품 요구에 대해서 네.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3월 28일 날 그 최계순 의원의 세컨드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도 박 의원이 디펜스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속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이 7월 달인가요? 당대표 출마하고 할 때 네. 김 의원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지글도 쓰시고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내내 네. 박범계 의원 손잡고 다니면서 한 거 그런 것들이 계속 페이스북이든지 등등에 계속 올라왔었고 네. 근데 그때 그렇게 4월부터 4월 그때 그렇게 네, 금품 제가 요구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그렇게까지 계속 다니신 이유는 뭐예요? 그 박범계 의원 지지글을 올리고 한 이런 분이 좀 대표가 올려달라고 되는 거는 했습니다. 네? 네,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그 모여가지고 당대표 논의를 하고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네, 뭐 명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어디에 연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쭉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네. 정치권의 그런 관행들이 네. 그러니까 뭐 금품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관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질문에서의 답변을 들으면 네. 그 당시에 그 관행 혹은 그때 네. 당시에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네. 의원님은 그냥 그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제가 네,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박범계 의원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였고 저도 계속 상처를 받는 중에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원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 다 같이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데
저 혼자 안 할 수는 없었고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네. 의원님께서 처한 입장이 네. 이제 그랬었던 것이고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와서 봤을 때 입장이 좀 달라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신 거고 네, 네. 지난달 10월달에 아까 네. 네. 지난달 10월달에 박범계 의원은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모른다라고는 안 했고 힘들다고만 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었다가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박범계 의원은 다 알고도 묵살을 했지 그 않느냐 이런 이유는, 말씀인데 시기를, 제가 날짜를 드리는 좀 말씀은 확인했어요. 네. 그 당시의 네. 말씀과 네. 그 이후의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보이니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신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네, 않는가. 저에 대해서 신뢰를 뭐 해달라고 제가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원으로서 박 의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당이 전부 다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당에서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촉구를 하는 이유는 방찬호 의원님이 돈을 건넨 시기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시기나 뭐 이런 것들 뒤돌아서 좀 조합을 해보니 이것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제가 분명히 4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방차석 의원은 네. 오늘 이제 기소가 되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방차석이 위법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 그 이권에서의 피해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건넨 행위, 객관적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공갈죄의 피해자로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변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 명은 형님 말 똑바로 들으라고 제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네.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변호인은 아니시고 어쨌든 동료 의원이신 거잖아요. 동료 같이. 의원으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선들은.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잘 모르는 네.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네.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네, 네,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의원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법의 잣대라는 것이 네. 이게 똑같은 공직선거법을 두고 누구는 가해자고 누구는 똑같은 위법 상황인데도 피해자다 네. 이렇게 좀 갈리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 의원님 같은 네. 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간에 위법을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적인 법을 네. 잣대를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으로서는 객관적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다고 보이나 공갈죄 피해자로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동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이건 엄연히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중적인지 저는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앙당에도 보고했으나 그리고 네. 또 당대표가 찍고 그 조사까지 지시했는데도 사실상 별 조치가 없었잖아요. 네. 중앙당 자정 시스템도 마비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징계 통지나 징계 처분 통지나 이런 것들이 왔으면 제가 그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뭐 거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어떤 통지도 받지도 못했고 어떻게 절차가 끝났는지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앙당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일단 당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으로서 그 조사를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소명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비교적 신규 당원이고 초선 정치인이고 뭐 박 의원님이나 뭐 관련자들은 당직 당원으로서 꽤 오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보다는 그들의 말이 좀 더 신뢰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뭐 개인적인 불만은 많으나 당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은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김소연 의원 주장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멘트도 했거든요. 네. 그 계속 이런 식이면 탈당 네. 또는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네. 만들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탈당하라고요? 네.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없고 저는 제 의원직이 박범계 의원님이 저한테 준 의원직도 아니고 전문학 전 시의원이 저한테 물려준 의원직도 아닙니다. 네, 저는 당의 정당한 공천 과정 모든 심사를 거쳐서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공천 이후에 정당한 선거를 치르고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사퇴를 하거나 뭐 탈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누가 답을 좀 해주시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